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입점시키기 위해 저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년 뒤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 지도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소상공인의 상생 대책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현재 광천동 부지를 중심으로 백화점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의 요구사항인 광주시 소유도로 77m를 백화점 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신세계가 우회도로 90m를 내놓는 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듣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교통 혼잡 대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복합 쇼핑몰 단지 후보로 거론되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3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광주시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3자 공모 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8월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확장뿐만 아니라 어등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 그룹에 더해 롯데 쇼핑몰이 공모에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신세계와 현대가 잇따라 들어설 경우 5년 내 호남권 유통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롯데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 중 가장 먼저 광주 복합 쇼핑몰에 뛰어든 더 현대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형편. 하지만 유통 대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희망하는 대로 복수의 쇼핑몰이 광주에 생길 경우 생존권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중소상인들 전체 피해가 안 가게. 유통 대기업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 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장의 공약인 쇼핑몰 입점에 속도를 내는 만큼이나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물가가 참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1,000원 한 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 1,000원으로 한 끼 배부르게, 그것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밥값 1,000원은 주인장이 아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만 차려지는 특별한 밥상, 그곳에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린 상추잎에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뚝딱 봄나물 하나가 버무려집니다. 시래기 듬뿍, 구수한 톳된장으로 끓여낸 국도 보글보글 완성됐습니다. 콩밥에 호박, 죽순나물 젓갈까지 10수가지 건강 반찬으로 채워진 이 한상 차림의 가격은 단돈 1,000원. 문이 열리자 금세 자리가 찹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지난해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식당 주인 최선희 씨는 병만 낫게 해준다면 더 많이 나누겠다는 다짐을 이 1,000원 밥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월요일이지만 건강을 회복하며 덤으로 얻은 인생, 여력이 될 때까지 쉼 대신 봉사할 예정입니다. 또 몸이 한번 크게 아팠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좀 됐고 그래서 꼭 한 번은 제가 어려운 또 우리 코로나를 많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겨내고 그러셔서 음식은 사람으로서 1,000원 밥상이 의미 있는 데는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낸 밥값은 모두 광주 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그간 7번의 1,000원 밥상을 다녀간 이들은 900여 명. 대부분 주인장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첫날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일에 함께 쓰이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1,000원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고. 광주 지역 여행사 대표들도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1,000원 밥상에 전달했습니다. 주인장은 이마저도 여름 김치를 담아 조선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인장은 더 많은 이들이 민주묘지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밥상을 차린다고 말합니다. 항상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5.18 국립묘지가 있어가지고 참배를 좀 하시러 오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들 드시고 마음이 더 몇 배로 좀 행복해서 좀 울퉁불퉁한 그런 생각 없이 1,000원 한 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주인장. 한백년 식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 핵심 전력이 빠진 상황에서 힘겨운 중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사 최영우를 중심으로 타선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긋는 데다 신인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 시즌 중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칫하면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지만 고종욱의 2루타에 이어서 소크라테스의 선제 결승타. 그리고 최영우와 이우석, 김규성의 안타가 집중되면서 가까스로 수입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기아는 지난주 KT 롯데와의 경기에서 3승 2패로 선전하며 5할 승률에 다시 한 경기 차로 다가섰습니다. 선발 앤더슨, 마무리 정혜영, 나성범 등 핵심 전력이 빠져있지만 중위권 버티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리그 타율 1위, 출루율 2위를 달리는 해결사 최용우. 그리고 타율 2위 류지혁과 타율 6위 김선빈 등 주축 선수 6명이 3할이 넘는 타율로 팀의 공격력을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고신인 포수 신범수가 포수들의 공격력 기근에 시달렸던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고 윤영철과 최지민에 이어서 곽도규와 황동화 등 신인 투수들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우성과 고종욱, 이창진도 중요한 순간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다음 주 복귀가 예상되는 최원준과의 외야 주전 경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SSG, 중위권 다툼을 벌이는 두산을 상대로 다시 한번 5할 승률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동안 닫혔던 바닷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올 들어 해외 크루즈 선사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지난달 21일 1,9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유럽권 관광객 등 400여 명을 태우고 기항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28,000톤급 크루즈선이 미국 유럽권 관광객 680여 명을 태우고 입항했습니다. 크루즈 해외 관광객들은 여수 박람회장과 오동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등지를 둘러본 뒤 다음 기항지로 향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여수에는 한 차례 더 크루즈선이 기항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4월과 5월에 2항차가 입항했고요. 10월에 1항차가 더 남았는데 이제 실버시에서 오는 28,000톤급의 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배는 아마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승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크루즈선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여수에 기항하면서 지역의 크루즈 관광 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적인 소재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와 대형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악하고 협소한 크루즈 터미널 시설의 확충도 과제입니다. 현재 여수항의 부두 수용 능력은 16만 8천 톤이지만 정작 터미널 시설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고 대합실마저 300여 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 역부족입니다. 입출항 심사국도 분리되지 않아서 크루즈 관광객들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수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런 시설들,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제재로 전환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여수시의 크루즈 관광산. 이제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기본 요금을 현재의 3,300원에서 1,000원 인상하고 대신 거리와 시간, 할증 요금은 변동이 없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심의 및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부담과 택시업계 경영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기본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무인 열차 스카이큐브가 멈춰 관람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국가정원과 갯벌 습지를 연결하는 열차로 순천시는 사고가 나자 열차 탑승객과 역에서 대기하던 인원을 버스로 수송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어 시스템 문제로 열차가 멈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재해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이 적색 경보 발령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호텔 공사장. 지난달 중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동자는 9층 높이의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작업은 지금 이제 준공 마친 내부 작업만 하고 있고 일단은 옥상 작업은 지금 다 스톱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 무안 2층 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선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외벽에 깔려 숨졌고 이달 초에는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갑자기 한 일대일 멘트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최근 영암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올 들어 전남에서만 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포인트가 비교적 명확해가지고 비교적 예방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 현장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 사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학교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설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6개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70대 노동자를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개통을 대비해 나들목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까지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오는 9일 개통됩니다. 신규 나들목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지난해 4월 착공한 550m 길이의 이 도로 사업에는 모두 4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주시와 동구, 조선대는 개통 당일인 9일 주민 등과 도로 걷기 행사를 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징계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산하기관 원장인 4급 간부가 지난 3월과 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고 또 출장 중 차를 타고 가면서 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부를 확인한 시교육청 감사실은 중징계를 요청했고 직위 해제된 간부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잃어버린 마약을 찾으려다 스스로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